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정적분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먼저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x =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좌표 평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곡선 y는 x제곱, 자, 이런 2차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에 x축과 x = 1. 여기에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에 주어진 넓이 구하기 위해서 얘를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때에 n개의 직사각형 n등분 하게 되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는 요 간격이 1이었고 그것을 n등분 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점의 x좌표가 n분의 1이니까 x자리에 n분의 1을 대입했는,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 그 다음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 이 두 번째 직사각형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그럼 높이는 x좌표가 n분의 1, n분의 1 가니까 이 점은 n분의 2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2가 되니까 n분의 2를 대입했는 곧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마지막에 그럼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높이는 n번째까지 갔으니까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이만큼 우리가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넓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넓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 =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곧 n분의 변하는 숫자를 k로 표현하면 n분의 k의 제곱, 그 다음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는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도형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곡면과 둘러싸인 부분에 가고 넓이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곧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그 다음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정적분 했을 때 우리가 0부터 1까지 x제곱 이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을 고칠 때 어떻게 우리가 고칠 거냐에 대한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칠 때 정적분으로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아래 끝과 그 다음에 위 끝, 그리고 나서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구하기만 하면 정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한급수로 지금 나타나져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주어져 있는 얘가 뭐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 도형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k가 1이 되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k가 2가 되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 갈로의 제곱하는 얘가 바로 뭐냐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n분의 1일 때 얘는 뭐냐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공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지식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먼저 공식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f가 주어져 있고 n분의 p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 실제로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k가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되고 k가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걔를 n까지 합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였다는 것은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f로 주어져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높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분의 p 얘가 바로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밑변의 길이가 n분의 p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형이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간격이 뭐였느냐? p였다는 겁니다. p. 그렇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n등분했으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의 길이가 바로 n분의 p가 되어졌었다. 이렇게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래 끝값을 볼 때에 먼저 첫 번째 도형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K에 1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 도형의 높이니까 F n분의 P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래 끝값이 뭐였느냐? 아래 끝값이 제로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간격이 n분의 P니까 X좌표가 n분의 P가 나오는 것이고 X자리에 대입되어져서 이 함수가 높이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함수는 f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로에서부터 P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윗끝에 해당하는 값은 P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 우리는 제로부터 P까지 fx를 정적분 시켜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부터 P까지 fx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봤을 때에 이 간격이 P였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n등분했을 때 간격이 n분의 P다. 그래서 밑변 하나의 길이가 n분의 P다. 그리고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K에 1을 대입했을 때 F n분의 P다. 자, 이까지 우리가 동의한 다음에 아래 끝값을 그러면 왜 꼭 제로로 잡느냐? 나는 아래 끝값을 1로 잡고 싶다. 그럼 만약 1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로 잡으면 이 점 x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n분의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이 함수에서 x 자리에 1 플러스 n분의 P를 대입해서 f n분의 P를 얻었다는 것은 이 함수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였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x 자리에 대입해서 1이 없어지면서 이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P만 가니까 1 플러스 P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함수가 아래 끝이 1이고 윗끝이 1 플러스 P가 되어지고 주어진 함수는 f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도 되느냐?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이렇게 첫 번째 이 방식으로 하나 두 번째 이 방식으로 하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 가지고 치환적분으로 고쳐보면 위에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끝을 내가 무엇으로 잡든지 거기에 따라서 윗끝 달라지고 함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냐? 제로 대입했는 거 빼주는 기가 나중에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로 잡는 것이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 정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얘가 바로 뭐냐? 높이입니다. 그렇죠? 높이고 그럼 얘는 바로 뭐냐?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간격을 잡아보면 전체 간격이 얼마였었느냐? B-A였던 겁니다. 그거를 n등분 해주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A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뭐냐? K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F A 플러스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겁니다. K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은 아래 끝값을 우리가 뭐로 잡느냐? 아까처럼 만약에 제로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로로 잡으면 오른쪽으로 B-A만큼 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여기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뭐였느냐? 이 x좌표가 n분의 B-A에 해당하고 x자리에 대입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함수가 f a 플러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B-A까지 f a 플러스 x 그 다음에 dx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간격이 여기서까지 간격이 B-A다. 이까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한 칸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A다.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K에 1을 대입한 것이니까 F A 플러스 n분의 B-A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래 끝값을 잡을 때에 아래 끝값을 제로로 잡지 않고 주어져 있는 f 함수에 있는 요 a로 우리가 잡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x 좌표가 a 플러스 n분의 b-a가 되는 것이고 x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이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진 함수가 fx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에서 오른쪽으로 b-a만큼 가면 두 개 합해 주니까 윗끝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fx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주로 바꾸느냐,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복잡한 식이라고 한다면 x자리 a 플러스 x를 대입을 해서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f 함수에서 x 좌표로 잡아주면 f 함수가 식이 조금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방금 유도하는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제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 =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x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1 플러스 n분의 3k를 먼저 쓰고 그 다음 n분의 3 얘를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방금 봤던 것처럼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가 밑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에서 전체 구하고자 하는 아래 끝 위 끝의 간격이 얼마냐, 3이었다는 것이고 걔를 n등분 하니까 밑변의 값이 n분의 3이 되어졌다. 이까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뭐냐, k에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에 1 플러스 n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끝값을 뭐로 잡아주느냐, 제로로 잡아도 되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복잡한 거 즐기는 사람은 마이너스 2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래 끝값을 뭐로 잡느냐, 주어진 이 부분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아래 끝값을 1로 잡는 것이 함수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얘는 윗끝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의 x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3이 되는 것인데 x자리에 1 플러스 n분의 3이 대입되어져서 이 함수가 나온다는 것은 얘는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꿔줄 때 그럼 어떻게 바꿔주느냐, 1부터 4까지 2의 x제곱 정적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2의 x제곱은 적분해도 2의 x제곱입니다. 그렇죠? 그 4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